안녕하십니까. AK라디오 청자 여러분, 아시아경제 백강영입니다. 오늘도 박선미 부장, 이경호 부장 모시고 백강영의 뉴스백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박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추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8월 29일이니까 한 2주 정도 후면 벌써 또 올해 추석이 다가오네요. 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16일, 17일, 18일 월화수 이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까지 합치면 이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황금 연휴가 있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면 들썩이는 게 있죠. 뭘까요? 마음도 들썩인데. 그렇죠. 마음도 들썩이고 물가도 들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이 모이고 하니까 음식도 해야 되고 차례도 지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국물가정보에서 이제 그 추석 상차림 물가가 나왔어요. 네.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차례상 비용이 한 30만 원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은 30만 2,500원, 대형마트는 39만 4,100원. 작년 추석보다 각각 2.1%, 2.3% 감소했는데요. 사실 이 감소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매년 올라가는 게 원래 상차림 물가였잖아요. 근데 조사한 일에 처음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작년에는 이게 사과값이 금값이었어요. 한 알에 10,000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좀 작황이 좋아져서 사과값이 떨어지면서 추석 물가가 조금 감소한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고깃값도 조금 안정이 됐고요. 좀 쌀, 뭐 이런 가공품, 이런 거 공산품 다 이제 가격이 조금씩 안정이 됐는데 다만 최근에 장마로 인해서 비가 좀 많이 내렸죠. 채소류 가격이 좀 작년보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단가 자체가 아주 높은 건 아니어서 전반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조금 낮아졌지 않나 싶습니다. 그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작년보다 상차림 물가가 조금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조금 더 지원을 열심히 하려는 움직임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어요.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 해수부가 명태, 오징어, 고등어 이런 비축수산물을 많이 풀어서 일단 공급을 풍요롭게 하고 예산 300억 원 투입해가지고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에서 할인 환급 행사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시중 가격 대비 한 45% 정도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올해는 좀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채소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무, 사과, 양파,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농산품도 이제 가격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공급량을 좀 늘리고 이 역시 온누리 상품권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추석 때 되면 이제 장을 보잖아요. 쉽게 장을 볼 수 있는 건 사실 마트인데 저는 이제 일부러 전통시장을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그 정부가 서민 물가를 잡겠다면서 온누리 상품권 행사를 조금 세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가면 한 7만 원 정도 이상 살 때마다 상품권을 2만 원씩 환급을 해주니까 아, 그렇게 많이 해주나요? 많이 해줍니다. 예. 근데 다만 이게 무한정은 아니고요. 1인당 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어요. 근데 장을 갈 때는 짐이 무거우니까 뭐 남편도 데려가고 아이도 데려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꽤 쏠쏠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활용하면 뭐 30-40% 할인돼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대형마트에서 살 건 사고 전통시장도 좀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이번에 어제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게 네.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700억인가를 이렇게 정부가 돈을 풀어서 말하자면은 물가를 안정시켰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 2% 정도 작년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상차림 비용이. 네. 근데 그 정부가 억지로 떨어뜨려 준 게 아닌가, 진짜 떨어진 게 아니고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매년 한 30만 원 정도 수준일 것 같고 매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뭐 마트하고 전통시장에서 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제수용품하고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실제 그 제수용품을 사서 하시나요? 저희는 차례는 필요한 안 지내요. 그렇죠. 차례는 안 지내서. 우리 백 에디터도 차례. 저희는 그 차례는 지내는데
저희 집사람이 많은 걸 사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필요한 네. 것만 사죠. 네. 네. 예. 그 직접 뭐 예를 들어 요리하는 경우는 적고 조리돼 있는 식품을 사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렇게 민감하게 뭐 채소값이 얼마나 달라졌다 뭐 이런 식의 그거를 느끼긴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추석이 다가오면 주부들은 고민을 해요. 딱 냉장고를 열었는데 물건들이 떨어졌을 때 딱 이맘때쯤 지금 시장에서 가서 사는 게 싼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추석에 임박했을 때 할인이 많이 풀렸을 때 그때 사는 게 싼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찌감치 이제 정부 정책이 지원 정책이 좀 시작되니까 보통 추석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기간 맞춰서 하면 평소에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수요도 많이 늘겠지만 그만큼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괜찮을 듯 합니다. 추석 때 다들 어디 가시나요? 저는 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본가로 이제 어머님 있는 곳을 가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작은 집이어서 과거에는 큰 집 가가지고 큰 데 가서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다 가족들 만나고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저희 집안도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때문에 네, 그래서 가지 말자.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그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겁니다. 필요한 전이나든가 요것만 조금 사 먹고 뭐 고기나 이런 거는 조금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래도 가족이 누가 오면은 음식에 필요한 해야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물가도 물가지만 뭐 다른 돈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석 때 이슈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어디는 떡값이 나오냐, 추석 보너스가 나오냐 안 나오냐, 아주 중요하죠. 대기업, 뭐 중소기업.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런 사연들도 많지 않습니까? 뭐 스팸이 왔는데 그거를 뭐 비닐봉투에 넣어서 뭐 가져가라고 했다는 곳도 있고, 뭐 요즘이야 이제 뭐 휴가도 많이 쓰는데 뭐 일부러 이제 의무로 양으로 출근을 강요하는 곳들도 있고. 그러니까 출근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수당에서 안 준다거나 원래 특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이슈들도 항상 매년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추석 때는 항상 그 이제 돈이 많이 나가는 가족들이 많이 모이니까 음식 준비하고 네. 오시면 또 용돈도 드리고 뭐 조카들 있으면 또 용돈도 주고 해야 되니까 지출이 좀 많죠.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이제 가깝게 살아서 추석이 아니어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추석처럼 이렇게 5일 연휴가 있으면 좀 자주 놀러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참 고속도로가 막히는 시점에 왜 놀러 가냐 하는데 사실 이렇게 긴 기간 쉴 수 있는 게 직장인으로서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번 추석에도 이제 지방 가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그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단 면제입니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에서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 할인 쿠폰이 50만 장 정도가 풀렸습니다. 이미 풀렸을 거예요. 네,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숙박 할인권인데요. 수도권을 제외하다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데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미리 이거를 해놓으면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관광지들도 많이 개방되고 일부는 또 무료인 곳도 많아요. 청와대 야간 개장하고요. 미술관도 무료 개방하는 곳 많아지고요.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이용료 면제되고요. 또 내달 16일에서 18일에는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둘레길이라고 요즘에 좀 새로 생긴 구간이 있거든요. 전 구간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일부 구간만 개통이 됐는데 다음 달에 최초로 개통된다고 하니까 추석 연휴 때 가족끼리 모이고 좀 여유 시간이 많은 분들은 지방에 한 번씩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화수니까 사실은 목금 연차를 내면은 네. 또 한 며칠을 더 이제 연휴를 황금 연휴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니까 금요일 오후에 사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설 연휴가 낀 금요일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퇴근하고서 저녁 때쯤 한 번은 지방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고속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서 이미 출발한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다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전라도를 한번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고는 없지만 그 내려가는 그 기간을 좀 피하면 하루 이틀을 피하면 오히려 차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추석 이런 명절에 집 밖에 나가서 고속도로에 이렇게 들어서는 건 굉장한 용기 혹은 만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성격도 안 좋아지고 보통 한 약간, 5시간 네, 걸리죠. 뭐 네. 그러니까 이 극한의 인내심과 뭐 절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 갔다 오면은 상당히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런 힘든, 차이가 네. 큰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고 이제 본가가 경기도여서 그 과거에 큰 댁도 사실은 다 가까운 데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 뭐 예컨대 지방에 뭐 10시간, 14시간 차에서 있었다더라, 뭐 몇 시간 이상을 했다더라라는 게 그게 만약에 지금 저보고 하라고 하면은 저는 한 2시간 이상 운전해도 피곤한데 근데 그걸 또 다니셨던 분들은 그것도 익숙하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뭐 광주라든지 서울에서 부산 뭐 요번에는 뭐 6, 7시간 밖에 안 걸렸다.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을 핑계로 또 못 본 가족들을 또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연휴 기간이 좀 붙어서 좀 길게 이어질 경우에는 또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려갈 때 보통 많이들 집에 내려갈 때 추석 선물도 좀 많이 준비하시죠. 추석 선물로 좀 가장 많이 받아본 게 뭐였던 걸로 기억하세요? 저는 한과 한과. 네. 저는 뭐 받아본 한과 그런 거 있죠. 뭐 과거에는 뭐 와인도 있었고 그러니까 국룰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참치 세트, 스팸 참치 세트가 세트, 사실 스팸 가장 세트. 일반적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런 거죠. 그 멸치라든지 건어물인가요? 네. 그런 거 하고 뭐 김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그게 사실 부담은 없는데 그렇죠. 또 이제 좀 비싸게 하려면은 요즘은 이제 미리 택배를 보내는 거죠. 뭐 고기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과일 선물 세트를 가장 좋아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를 해봤어요. 3,000명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이나 선물 세트 구매 의향 조사를 미리 했었는데 가장 구매 희망이 높은 품목이 사과가 나왔습니다. 사과가 25.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소고기 16.2%, 과일 혼합 12.8% 순이었는데 이게 받고 싶은 설문조사가 아니라 구매 의향 설문조사잖아요. 그렇죠. 물론 받고 싶은 설문조사라면 소고기가 이제 그렇죠. 1등이 되겠지만 직접 구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무난한 가격대를 가진 과일 선물 세트가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소고기 선물 세트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았는데요.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값이 조금 내려가서 과일을 좀 사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마트에서 이제 이번 달 2일부터 23일까지 선물 세트 실적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과 세트가 작년보다 50% 넘게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사과뿐만 아니라 배, 요즘은 샤인머스켓 이렇게 과일 혼합 세트도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것도 한 25% 정도 이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 선물들을 여전히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소고기나 이런 거는 받으면 좋지만 이제 직접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니 해도 부모님들은 가장 좋은 선물 1위는 현금이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기업체 홍보 담당 임원을 하신 분이었는데 기업에서 이제 선물을 돌릴 때 훌륭한 제일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소고기 선물 세트. 그다음에 얘는 안 주기는 뭐한데 너 좋은 건 주기도 뭐하면 한과를 돌렸다는 그래서 제가 한과를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현금도 네. 좋은데 네. 사실은 현금이라는 거 자체가 뭐 친척이나 이렇게 되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네네. 부모님한테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상품권 같은 것도 좋더라고요. 좋죠. 네, 뭐 이 마트 상품권이라든지 뭐 주유 상품권 어디도 쓸 수 있고 또 뭐 전통시장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오늘의 상품권 같은 경우도 좀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좀 선호도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추석 선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얘기를 해보면 그 김영란법이라고 있잖아요.
그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정확한 명칭인 거죠. 이게 원래 농축수산물이랑 농축수산 가공품은 15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고 이런 농촌이나 어촌을 좀 살리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설이나 추석 같은 이런 명절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30만 원까지 선물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당일로부터 이제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30만 원까지 최대 30만 원까지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됐는데 이렇게 되면 뭐 고기, 소고기 뭐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마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팔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게 아마 한우 업계나 그쪽에서 아마 요구한 걸 겁니다. 아니, 뭐 그게 당연히. 가격대가 그래가지고. 올해 그 추석 때에는 추석 물가도 작년보다 많이 괜찮아졌고 그리고 연휴 기간도 길어서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 하니까 다들 즐길 수 있는 추석 보냈으면 합니다. 네. 각 기업에서 추석 떡값 또는 보너스를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주면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나고 기분도 그렇죠. 더 좋고. 그럼요. 그렇죠. 예, 모든 건 다 이렇게 지갑이 두터워져야지. 직장인들은 역시 거기 인생의 즐거움과 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괜히 또 저기 뭐 끼어든다고 해서 화내지 마시고 양보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양보도 받고 안전운전, 안전귀성이 최고 같습니다. 네. 추석 물가 얘기를 해봤고 이번에는 네, 이용자께서 저는 좀 화제를 조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해외 여러 나라들에 대한 좀 소식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두 나라를 한번 있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하고 뉴질랜드입니다. 두 분은 이 두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청정 국가고 이제 잘 사는 국가. 그렇죠. 스웨덴 그러면은 어렸을 때 그 말괄량이 피피라는 네. 연속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억나고 뭐 그 다음에 굉장히 키 큰 나라 최장신 국가가 아마 스웨덴일 거고. 그리고 언론들에서 항상 많이 쓰는 그 복지 모델.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복지 모델의 원조 아닙니까? 스웨덴이 사회보장도 잘 돼 있고 대신에 이제 세금은 높지만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인구가 한 1,000만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자를 차별하지 않는 과거부터 그런 정책을 많이 써서 이민자의 천국, 복지 천국 이랬는데 최근에 작년인가 최근 수년부터 스웨덴에 대한 뭐 오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범죄의 천국, 깽단의 천국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과거부터 이민자들이 사실은 스웨덴에 많이 적극적으로 유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용주의 정책도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노동력 부족하듯이 외국인들 쓰듯이 그러니까 중동 아프리카나 이런 그 난민들부터 해서 이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그게 한 몇십 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최근에 이제 난민 사태하면서 난민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복지 천국이지만 이게 이 안에서도 불평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교육, 복지, 그다음에 임금에서 불평등이 생기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누적된 사회불만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심각해진 겁니다. 범죄도 그냥 단순히 뭐 강절도가 아니고 마약, 총기 사고가 지금 많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스웨덴의 이미지랑은 좀 안 맞는데요. 완전히 지금 다른 이미지인데요. 실질적으로 뭐 작년하고 올해도 그렇고 뭐 주요 외신들이 스웨덴은 왜 범죄의 도시라든 뭐 나라라는 오명을 쓰게 됐나라고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 보면 최근 10년간 총격 사건이 2배 이상 늘었고요. 뭐 인구 100만 명당 그 건수도 그 총기 사건 건수도 유럽 평균의 거의 한 2~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1위가 예컨대 뭐 알바니아인가요? 그런데 2위가 스웨덴이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대도시 그러니까 스톡홀름이라든지 말메라든지 uppsala, 예테보리라든지 대도시도 있지만 그 대도시에 있는 그 우리로 하면은 이주민이라든지 이주민 가정 더 큰 문제는 이게 젊은 층 어린 청소년들도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런 그 피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경제적 환경 여러 가지가 되면서 사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최근에 그 어떤 그 덴마크부터 노르웨이 이런 그 인근 경찰들이 다 해서
북 유럽의 허브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에 워낙 범죄 조직이 많다 보니까 그 주변국들이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수도에서 공동 기구를 만들어서 공동 대응하자까지 해서 스웨덴이 이렇게 조금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극우 정부가 좀 이렇게 성향으로 좀 바뀌면서 군대까지 동원해서 깽단을 소탕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과거에 그 영화나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비춰졌거든요. 스웨덴에 있는 뭐 이게 뭐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결국은 난민이라든지 그 이민자 2, 3세들이 이제 깽단이라든지 범죄 조직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웨덴 여러 가지 아름다운 풍광, 뭐 바이킹 후손, 백인의 후손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인구 1,000만 명 중에 20%가 이주민, 이민자입니다. 사실은 이게 계속 더 지나고 나면 날수록 나중에는 사실은 북유럽이나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프랑스도 지금 이민자들이 많은데요. 유럽의 국교가 이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 종교 차별이나 이런 건 아닌데 그게 어쩔 수 없는 또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이민자에 대한 이제 그 반발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민자 네. 혐오 논란도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가 한 500만, 6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정 국가, 지상 뭐 최후의 낙원이라는 표현이 있고 우리 뭐 이민자들도 뉴질랜드 역시 이민자들의 천국인데 네. 최근에 그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나가는 이유가 네.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가는 이유들이 많다고. 저희가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그 낙농업 국가일 텐데요. 그렇죠. 낙농업을 예. 통해서 1차 산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금융도 있긴 한데 사실은 호주 경제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물가는 오르고 생활비는 비싸고 실업률이 그래서 한 4% 5%까지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세에서 20대 초반에 이 인력들이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로 많이 하고 호주가 또 실제 주당 평균 소득이 뉴질랜드보다 한 30% 정도 더 높게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주는 이미 인구가 2,700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60만 명 이상 인구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구가 는 게 자연 증가분이죠. 그러니까 출생이 이제 더 많다, 사망보다 더 많은 것도 있고 외지 인구 유입이 60만 명 정도가 네. 됐다고 제가 하더라고요. 그 호주랑 뉴질랜드를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제가 느낀 생각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땅에 비해서 사람이 정말 없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연이 되게 많아서 사람을 마주치는 것보다 양이랑 그 소랑 이런 동물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과연 여기서 생계를 하는데 좀 재미없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인구 유출의 좀 요인이 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 경제가 워낙 이제 그 시드니라든지 이런 호주 경제가 탄탄하다 보니까 그냥 이웃나라 우리로 하면은 이제 네. 일본으로 가서 취업하는 거랑 똑같은 네네. 거죠.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뉴질랜드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장률이 거의 0%, 1% 네. 정도밖에 안 돼서 저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여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 반지의 나라의 뭐 관광이라든지 뭐 1차 산업으로 유명한 것 같은데 속살을 들여다보면은 뭐 복지 천국이든 이민자의 천국이든 사실은 그 골병이 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여기 그 뉴질랜드 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업률이 높아져서 이제 경기 소비가 안 되니까 물가는 아마 떨어질 거다.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지만 그나마 생계비는 부담이 줄어들 텐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들 하고요. 차가운 위안이다. 그러니까 씁쓸한 위안이 되는 거다. 사실 이렇게 일자리가 많아지고 이러면 제조업이 많이 발달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뭐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는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미래 경제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그냥 뭐 단순히 해외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나중에 다 마주해야 될 그 현실이고 뭐 우리나라 젊은층 실업률은 그렇죠. 뭐 이미 우리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다시 함께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추석 물가 하면 생각나는 게 나 어렸을 때 짜장면이 얼마였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거든요. 그 뭐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짜장면 얼마 정도라고 머릿속에 있어요.
솔직히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옛날에는 한번 500원 인식이 되게 강했을 겁니다. 500원 인식이. 제 국민학교라고 부르던 초등학교 시절에는 500원, 그렇죠. 300원 이게 네, 많았고요. 한 이제 고학년이 돼서 500원 정도였고, 지금 작년에는 한 6,000원대 중반 정도가 평균 가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추석 그 제사상 차리는 가격도 계속 오르는 거고, 그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사실 제수 비용을 아마 통계를 안 내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기사를 안 지나니까. 네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나라를 계속 굴리고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스웨덴 같은 문제를 안 겪기 위해 혹은 좀 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그런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